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조차 사치스러운 공간입니다. 여기는 서울 청담동 중견건설사 정인토건 회장 정재영 가문의 저택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죠. 돈과 명예, 품위까지 모두 갖춘 그림 같은 삶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화려함은 때로 가장 지독한 독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택의 안주인 오은수. 그녀는 50대가 되어서야 이 완벽한 세장에 들어왔습니다. 정재영 회장의 후처로 겉모습은 흠잡을 데 없는 사모님이죠. 철저한 자기관리, 빈틈없는 살림. 하지만 회장님의 시선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나 오늘 저녁 식사 약속 있습니다. 네, 회장님. 수행 비서에게 말씀 들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준비해 두겠습니다. 됐습니다. 남편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움. 그녀의 친아들 민주는 회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룹 후계 구도는 점점 미궁에 빠지고 안주인의 자리는 매일 위태롭습니다. 이 고요한 저택은 사실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은수에게는 또 하나의 신경 쓸 대상이 있습니다. 20살 넘게 어린 시동생 정우혁 본부장입니다. 그는 회장의 친동생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회장님에게는 늦둥이 동생이죠. 하지만 그 젊은 눈빛에 회장님은 남다른 애정을 쏟고 계십니다. 회사의 실세들은 우혁 본부장이야말로 차기 정인토건을 이끌 제목이라고 수군거리죠. 형수님, 회장님께서 부탁하신 서류입니다. 건강 체크해 보세요. 우혁 씨 덕분에 내가 회장님께 한 소리 들을 일이 없네요. 늘 고마워요. 은수는 우혁의 팔을 잠시 붙잡습니다. 우혁은 순간 멈칫하지만 곧 미소 짓습니다. 오은수는 시동생에게 집착합니다. 남편에게서 받지 못하는 인정, 친아들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믿음. 그 모든 공허함을 우혁에게 쏟아붓습니다. 자칫하면 경계를 넘어설 것 같은 아슬아슬한 감정.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금지된 여자의 욕망일까요? 우혁 씨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졌어요. 오늘은 중요한 계약이 있다고 했죠. 이길 거예요. 내가 믿어요. 고맙습니다, 형수님. 저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우혁이 급히 떠나고 은수는 자신의 손을 한참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시계의 태엽처럼 엮여버렸습니다. 정재영 회장은 이 미묘한 분위기를 모를 리 없죠. 오은수 씨, 당신은 이 가문의 안주인입니다. 품위를 지키세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정우혁은 내 동생입니다. 당신에게는 시동생이죠. 그 이상의 감정은 안 됩니다. 내가 경고했습니다. 정 회장의 눈빛에 광적인 집착이 보입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회장의 서늘한 경고는 오히려 은수의 호기심을 부추깁니다. 우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니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 밤 그녀는 시어머니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과 함께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그 안에는 30년 전 천안의 외곽병원에서 작성된 듯한 출산 기록이 들어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익명의 비서, 수신인은 회장 부부, 그리고 기록된 아기의 출생일은 정우혁 본부장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은수가 핏기 없는 얼굴로 출산 기록을 움켜줍니다. 그녀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합니다. 우혁은 정말 회장님의 동생일까요? 아니면 오은수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욕망이 드디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기록은 한 장의 종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은수에게는 그 종이가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혁은 회장의 동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30년 전 숨겨진 비밀. 어쩌면 회장님의 사생아일 가능성이 더 크죠.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우혁이 회장님의 아들이라면 그녀의 아들 민준의 자리는 영원히 위태로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그 젊은 남자가 자신에게 금단의 사랑이 아닌 핏줄로 얽힌 존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감정은 대체 무엇일까요? 욕망일까요? 아니면 죄책감일까요? 혼란은 곧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재영 회장이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신규 택지 개발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로 자신의 친아들인 민준 대신 정우혁 본부장을 지목했네요. 정우혁 본부장은 능력과 신뢰를 갖췄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룹의 미래를 보여줄 것입니다. 민준아, 내 자리가 저렇게 쉽게 빼앗기는구나. 어머니, 회장님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세요. 제가 뭘 해도 우혁이 형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어머니의 야망과 아들의 열등감. 이 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은수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우혁을 견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 반대로 움직입니다. 회장 지시로 은수와 우혁은 신규 프로젝트 협상차 해외 출장을 오게 됐습니다. 함께 일할수록 은수는 우혁의 능력에 감탄하고 그의 순수함에 빠져듭니다. 경계를 두려고 할수록 우혁에게 끌리는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은수는 와인 잔을 만지작거립니다. 우혁은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형수님,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회장님 일 때문에 힘드신가요? 우혁 씨는 나에게 너무 다정해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건 이 세상에서 우혁 씨뿐인 것 같아요. 이 순간 그들의 관계는 형수와 시동생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남녀의 관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더욱 진해집니다. 금지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 밤은 그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습니다. 죄책감과 격렬함이 뒤섞인 하룻밤. 은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은수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혁의 비밀을 완전히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의 서재 금고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녀는 비자금 장부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오디오 녹취 테이프였습니다. 우혁이? 그 아이는 내 동생이 아니야. 당신,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그 아이는 당신의 사생아야. 가문의 명예를 위해 내 손으로 호적을 조작했어. 평생 입 다물어. 은수는 충격의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녹취 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며 철컥 소리가 납니다. 오은수.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정우혁은 그녀의 시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 정재영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외로움과 질투가 모두 이 잔인한 진실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죄책감은 사라지고 오직 남편을 향한 배신감과 권력을 쟁취하려는 욕망만이 그녀를 지배합니다. 진실을 알게 된 그녀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과연 회장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욕망의 덫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신감은 인간의 감정 중 가장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한낱 남편의 위선 아래 놓인 폐륜이었다는 굴욕. 오은수는 이제 사랑이라는 미명 대신 복수와 야망이라는 냉정한 잣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흠없는 안주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진실을 쥔 무서운 승부사입니다. 은수가 녹취 테이프를 정재영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게 대체 뭐요? 회장님께서는 저를 속이셨습니다. 우혁 씨는 시동생이 아니었죠. 회장님의 사생아였습니다. 정재영 회장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뒤섞입니다. 30년간 가문의 명예를 위해 숨겨왔던 가장 추악한 치부가 드러난 순간입니다. 당장 치워. 감히 나를 협박하려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회장님께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사생아 은폐와 저와의 불륜 스캔들입니다. 은수는 자신의 해외 출장 기록이 담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줍니다. 우혁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회장님은 이 스캔들을 감당하실 수 없겠죠. 은수는 자신이 저지른 죄책감을 오히려 남편을 무너뜨릴 방패로 사용합니다. 그 잔인함은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우혁을 당장 경영권에서 배제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제 아들 민준이에게 넘기세요. 그렇지 않으면 회장님의 사생아 비밀을 기자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우혁의 친모였다는 시나리오와 함께요. 정재영 회장은 아내의 광기에 결국 굴복했습니다.
그는 사생아 비밀이 언론에 터지는 것보다 회사와 명예가 흔들리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본부장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게.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네. 당신은 당분간 미국 지사로 발령날 것이야. 얌전히 떠나게. 회장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오은수 씨와 당신과의 부적절한 관계. 당신이 내 아내를 유혹했지 않나? 가장 믿었던 형님에게 배신당한 우혁은 형수 은수에게 진실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은수가 회장에게 협박당하고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형수님,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 우혁 씨.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내 남편이 아끼는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투자한 시간 이제 내 아들에게 돌려줘야겠어요. 은수의 잔인한 대답은 우혁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애정은커녕 오직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섬뜩한 야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의 30년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절망감. 우혁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정우혁이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이 그를 휘감습니다. 저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젊은 영혼은 이제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날까요? 이 파국을 막을 단 하나의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삶과 죽음의 경계. 30년의 삶이 거짓이었다는 절망감은 한 젊은 영혼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단 하나의 희미한 전화벨 소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치매 증세로 병상에 누워있던 박명숙 명예회장의 전화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렵게 전화를 걸었을 것입니다. 우혁아, 내 손자 절대 무너지면 안 돼. 손자. 그 한마디는 우혁의 얼어붙은 심장에 작은 불씨를 던졌습니다. 우혁은 서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명숙 명예회장은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마지막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손자야. 널 지키기 위해서 내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라는 걸 숨겼어. 내 형님과 은수에게 널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혁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미움받는 사생아가 아닌 친할머니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유일한 손자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분노는 복수로, 절망은 강한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오은수는 정우혁이 사라진 틈을 타 자신의 아들 민준을 부사장 자리에 앉히고 회장 자리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우혁이 문을 열고 등장합니다. 이사회는 무효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충분한 정재영 회장의 장남입니다. 우혁은 박명숙에게 받은 증거, 즉 호적 조작에 관한 결정적 문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모든 배신과 상처를 담아 아버지와 형수에게 절규합니다. 저를 시동생으로 위장시켜 놓고 형수님과는 불륜 관계라 몰아붙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정인 토건 가문의 위선입니까? 내 이놈. 감히. 아버지의 욕심이 그리고 형수님의 끝없는 욕망이 저를 파괴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사생아 출생 비밀, 안주인의 협박, 부적절한 관계 스캔들. 모든 것이 언론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재영 회장은 모든 스캔들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저의 부도덕함이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정우혁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정인토건의 진정한 핏줄입니다. 권력의 단맛을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을 잃은 오은수. 그녀의 협박 도구였던 녹취 파일이 오히려 그녀의 불륜 시도와 협박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역이용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 없이 나간 듯 졌어. 내가 졌어. 핏줄을 이기려 했어.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정우혁은 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회복했지만 권력 투쟁의 승리자 대신 피해자로 남았습니다.
욕망의 고리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과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격렬했던 절정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거대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폐허만 남습니다. 정인토건 가문에 휘몰아쳤던 욕망의 폭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재영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박명숙 명예회장은 조용히 시골 요양원에서 말년을 보내고 계시죠.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이들은 가장 쓸쓸하게 남았습니다. 정재영은 뒤늦게 어머니에게 사죄하고 그동안 숨겨왔던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털어놓았습니다. 핏줄과 권력 앞에서 저질렀던 위선. 이제 그는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은수는 청담동의 화려한 저택 대신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일상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회장 사모님이라는 이름의 무게, 금지된 사랑이라는 죄책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 작은 사회복지재단의 로고가 붙은 차량입니다. 그 재단은 다름 아닌 정우혁이 설립한 곳입니다. 정우혁은 정인토건 회장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잇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나누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 원했던 인간적인 삶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녀는 우혁을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와 그를 향했던 뒤틀린 욕망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우혁은 그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형수님, 여기 따뜻한 차 한 잔 드릴 수 있을까요? 우혁 씨 제가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제가 진정한 정우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고 형수님의 삶을 사세요. 우혁은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를 놓고 은수가 내어준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봉투 안에는 은수의 친아들 민준의 유학 자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복수 대신 용서를, 증오 대신 정을 건넸습니다. 핏줄과 돈 때문에 얽혔던 모든 악연을 그는 인간적인 온기로 끊어낸 것입니다. 정우혁이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은수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봅니다.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혁이 백반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햇살이 그에게 비춥니다. 문 밖으로 나서는 그의 뒷모습. 더 이상 재벌가의 시동생도 회장의 숨겨진 아들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삶을 스스로 쟁취한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이제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정우혁으로 살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핏줄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용서받을 용기와 다시 시작할 의지였습니다.